여러분,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나오는 상옥추제라고 하는 계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정계의 네 번째 계책이고요. 36개 계책 가운데 28번째가 되겠습니다. 상옥추제라는 말은요,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손자병법하고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상대편을 높은 곳에 올려놔야지 그 다음에 사다리를 치우는 추제가 가능하거든요. 자기가 사다리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곳에다가 올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내가 됐든 상대가 됐든 간에 굉장히 절박한 곳으로 밀어붙여야만이 추제에서 사다리를 빼가지고 이 계책을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오늘날 산서성에 해당되는 진나라 헌공이라고 하는 통치자 때 이야기입니다. 헌공이 애첩 가운데 여희라고 하는 애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희하고 헌공 사이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납니다. 많은 그 첩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일 경우에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그러면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태자, 나이가 든 태자라든지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젊은 첩은 이 자기 자식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늙은 권력자에게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의 자리를 빼앗는 탈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대부분 다 정권을 위기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진나라 헌공 때도 춘추시대 여희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 해제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적장자 태자 신생을 해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상옥추제의 계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요, 태자 신생을 모함하기 위해서 헌공에게 신생이 자기를 성희롱한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젊은 첩이니까 큰아들 태자 신생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태자 신생이 추근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공이 설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의가 그러면은 내가 내일 신생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테니까 신생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저 위에 누각에서 한번 지켜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 여의가요 신생을 불러가지고 신생하고 정원에서 그날 그때 때가 마침 봄이었어요. 그래서 꽃이 많이 피어 있고 벌이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계절이었는데요. 정원에서 신생을 만날 때 어떡하냐 그러면요. 자기 머리하고 몸 구석구석에다가 달콤한 꿀을 바르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신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꿀을 바르고 나니까 벌들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신생이 옆에 있다가 어머니한테 막 벌들이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들을 터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서 바라보는 헌공 입장에서는 마치 태자 신생이 자기 첩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는 신생을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다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신생의 생모가 꿈에 나타났다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제사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그게 헌공이 보는 앞에서 걔한테 먹이고 시종한테 먹여서 독약을 먹고 죽는 모습들을 연출함으로써 태자 신생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고 결과적으로 태자 신생이 자살하게 됩니다. 이게 상옥추제죠. 태자 신생을 꼭대기에 올려놓고 상옥해놓고 추제, 사다리를 치워버리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신생을 죽이게 만든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독한 그런 수였습니다. 경량에서는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유명한 백과사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테니카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됐든 또 책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저 브리테니카 사전 한 줄 가져보는 게 정말 평생 소원이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브리테니카는 150년 가까이 최고의 백과사전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명성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부를 얻어냅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제국을 형성했던 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입니다. 그런데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요, 이 브리테니카의 엄청난 아성과 이 제국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종이책이 아닌 CD롬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검색 기능과 다량의 도면, 동영상, 연표, 지도 등 책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인카타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93년에 출시합니다. 브리테니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CD롬 백과사전이 출시되고 나니까 깜짝 놀랐죠. 이제 브리테니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옥상에다 올려놔야 되는, 꼭대기에 올려야 되는 그런 시험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브리테니카도 CD롬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가격 책정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여전히 종이책에 대한 환상과 그때 자기의 명성,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해가지고 가격을 몇 배 더 비싸게 책정하는 바람에 상호까지는 했습니다만은 취재를 하지 못하고 결국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상호 취재하지 못하고 과거 환경과 명성에 집착한 결과 상호 취재의 개책이 실패한 사례가, 브리테니카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를 유인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대로 설치해야만이 상호 취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상대편을 꼭대기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또는 궁지에 몰기 위해서는 상대편으로 하여금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드는 치밀한 계책과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고의로 드러내서 유인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요. 상호 취재는 사실 상대의 퇴로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옥상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는 얘기는 거기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죽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독한 수에 해당됩니다. 상대가 이 틀에 빠지면은 과감하게 상대가 타고 올라왔던 사다리를 치워 빠져나갈 길을 끊음으로써 상대가 몸을 숨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를 소멸시키는 계책입니다. 상당한 지력과 설계를 요구하는 계책이자, 그리고 이 계책이 성공하면요, 상대를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목의 장애물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대단히 독한 계책이기 때문에 치밀한 설계를 요구하는 계책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